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비밀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는 게 일상이었죠. 손에는 늘 흙이 묻어 있었고 등은 구부정했지만 마음만큼은 고das어요. 정순아, 너만큼 성실한 총각이 또 어디 있겠냐. 마을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칭찬이 싫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들어와도 피곤하단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옆 마을에서 온 순이였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완전히 기울어졌죠. 순이야, 나랑 결혼해 줄래? 고백할 때 목소리가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순이는 빨간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혼례를 치른 날 저희 앞에는 허벌판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이라곤 초가집 한 채뿐이었어요. 하지만 순이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우리 힘내서 살아봅시다.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작은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첫날부터 저희는 함께 땅을 일궜어요. 순이는 농사일에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호미질하면 순이는 김을 메고 제가 씨를 뿌리면 순이는 물을 주었죠. 어느 날 저녁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 순이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참 많이 떠 있던 밤이었습니다. 여보,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술 한 잔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소망 같았습니다. 술이요? 왜 갑자기? 순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요. 그냥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사람들이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고 싶달까요? 농사도 좋지만 뭔가 더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럼 해봐요. 우리 함께라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순이의 말에 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꿈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났어요. 순이와 저는 서로 기대며 앞으로의 꿈을 속삭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자 저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민수야, 아빠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아빠 되어줄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속삭이며 다짐했어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건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였죠. 벼를 심고 김을 메고 수확하는 모든 일들이 훨씬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제가 안쓰러웠나 봅니다. 괜찮아요. 민수 때문에라도 열심히 해야죠. 실제로 괜찮았어요. 아침에 민수 얼굴을 보면 하루 종일 힘이 났거든요. 2년 후에는 딸 영희까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 식구가 되었어요. 집안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배고파요. 민수가 뛰어와서 제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흙투성이인 제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알았다, 우리 민수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배고파하지 않게 하려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해 가을벼 수확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창고에 쌓인 쌀을 보며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올해는 정말 풍년이네요. 순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정직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제가 항상 믿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보답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식단이었지만 가족 넷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영희가 신나게 말했어요. 우리 영희가 그린 거야? 아빠 좀 보자. 여기요. 우리 집이에요. 영희가 그린 그림 속에는 초가집과 밭, 그리고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있었어요. 서툰 그림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영희야, 정말 잘 그렸다. 아빠가 액자에 끼워서 걸어 놓을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순이와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여보, 우리 참 행복하죠?
순이가 별을 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가난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싶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이켜보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가 중학생, 영희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생활비를 벌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수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신혼 시절 순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세요? 제가 언젠가 술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던 말요. 아 그럼요. 갑자기 왜요? 한번 정말 해볼까 해서요. 농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저의 꿈이었던 양조장 사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집 뒤편 헛간을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막걸리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멀리까지 찾아다녔어요. 첫 술을 빚던 날이 기억납니다. 손이 떨렸어요. 실패할까봐 무섭거든요. 괜찮을까요? 순이에게 물었어요. 잘 될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인데요. 순이의 믿음이 저에게 힘을 줬습니다. 며칠 후 첫 막걸리가 완성됐어요.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꽤 괜찮았습니다. 순이야 한번 마셔봐요. 순이도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어요. 첫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판매였습니다. 누가 사줄지 막막했어요. 우선 마을 어른들께 한 병씩 드려봤습니다.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정순이가 만든 술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이거 어디서 팔아? 나도 사고 싶은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병 팔리던 것이 점점 늘어났어요. 여보 오늘은 10병이나 팔렸어요. 순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정말요? 와 대단해요.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것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직접 기른 쌀로 만든 술이라는 점이 특히 인기였습니다. 첨가물 없이 정성만으로 만든 자연의 맛이었거든요. 아저씨 이 술 이름이 뭐예요? 한 손님이 물었어요. 이름요? 정순 막걸리라고 해야겠네요. 그렇게 정순 막걸리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첫 번째 상품이었어요. 그때의 자부심이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헛간이 좁아졌어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여보 이제 제대로 된 공장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네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순 막걸리가 지역 명물이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공장과 판매장까지 갖춘 양조장이 되었어요. 직원도 5명이나 두게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주문이 밀려 있어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오늘도 밤늦게 일해야겠네요. 고생 많이 시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좋은 술 만드는 일인데 뭘요.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했어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민수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영희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아빠,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영희가 제 팔에 매달리며 말했어요. 왜 갑자기?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만든 술이 유명하다면서 부러워해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민수와 영희가 양조장에 와서 도와줬어요. 물론 술 만드는 일은 못하지만 병에 라벨을 붙이거나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빠, 이 술이 정말 우리가 키운 쌀로 만든 거예요. 민수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논에서 자란 쌀이야. 내가 어릴 때 함께 심었던 쌀 말이다. 와, 신기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순이도 양조장 관리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저보다 꼼꼼했거든요. 여보, 내 이름 걸고 만든 술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내 자부심이에요. 어느 날 저녁 순이에게 말했어요. 그럴만해요. 정말 정성껏 만드시잖아요. 신혼 때 했던 말 기억나요? 언젠가 술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던 거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는 정말 꿈 같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꿈이 현실이 됐네요. 저희 가족의 황금기였어요. 사업은 잘 됐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화목했어요.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아빠, 다음에는 바다도 가요. 영희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바다도 가자. 우리 영희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보자. 그때는 이런 행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노력의 열매가 이제 자식들에게도 전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민수가 대학생이 되고 영희도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빠, 저 졸업하면 양조장 일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양조장은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빠가 일군 일인데요. 그럼에도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자식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뿌듯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걸 말이죠. 민수가 결혼하고 영희가 대학을 졸업한 해였습니다. 순이에게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자꾸 숨이 차요. 순이가 힘들어하며 말했어요.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폐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이는 담배도 안 피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보. 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치료하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조장 일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순이를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이렇게 되어서.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순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한때 그렇게 밝고 활기차던 순이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여보, 제가 없어도 양조장 잘 꾸려나가세요. 순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순이야, 안 돼. 날 두고 가면 안 돼. 하지만 순이는 제 손을 놓고 떠났어요.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줬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건강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순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모래 씹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의 빈자리를 이겨내려고 다시 일에 몰두했어요. 양조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원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실제로 일할 때만큼은 순이 생각이 덜 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순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우리 함께 만든 양조장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혼자서 순이에게 말했어요. 마치 순이가 들을 수 있을 것처럼요. 아이들은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그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었어요. 결국 저 혼자 이 거대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순이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신혼 시절 함께 농사지던 모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양조장이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하던 모습들이 말이죠. 순이야,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와 함께 이룬 양조장을 지켜야 했어요. 그게 순이와의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고 어머니도 안 계신데 혼자 양조장 운영하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맡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쉬세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제 일을 도와주겠다니까요. 민수야, 내일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가족 사업이잖아요. 제가 물려받아야죠. 민수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나이도 들었고 혼자 하기에는 벅찬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르쳐 줄게. 아버지, 그것보다는 제가 맡아서 현대적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민수의 눈에 야심 같은 게 보였어요. 뭔가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건물과 사업권을 민수에게 넘겨줬어요. 법적으로도 모든 걸 이전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민수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젊은 세대 취향에 맞게 술도 바꿔야 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뭘 바꾼다는 거냐? 첨가물도 넣고 도수도 높이고. 지금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제가 평생 지켜온 방식을 구식이라고 하더군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점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이제는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해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냐? 구식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고요. 방해만 되실 뿐이에요. 방해가 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일군 것인데 방해가 된다니요. 민수도 점점 저를 멀리했어요. 양조장에 가면 눈치를 줬습니다. 아버지, 직원들이 일하는데 신경 쓰이니까 너무 자주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만든 곳에서 제가 방해가 된다니요. 어느 날 양조장에서 나오는데 직원 하나가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왜? 새 사장님이 레시피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예전 방식은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민수가 제 방식을 완전히 버리려 한다는 걸 말이죠. 집에 가서 민수와 이야기해 보려 했어요. 민수야,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아버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해요. 이게 나중에 할 얘기냐? 양조장 일인데. 아버지, 이제 제 일이에요. 아버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평생 키운 일을 간섭이라고 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수와 수진이 제 앞에 앉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계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하고요. 민수야, 너도 같은 생각이냐?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봐라. 아버지, 저희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버리다니요. 좋다. 나가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생활비는 드릴 테니까. 필요 없다. 그날 밤 짐을 쌌어요. 5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니요. 순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순이야, 미안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나 봐요. 다음날 아침 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민수 집에서 쫓겨난 후 며칠간 길거리를 헤맸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가진 돈도 얼마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신세가 되다니. 혼자서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연히 버스를 타고 산골로 향했어요.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깊은 산골에 폐가 하나가 있었어요.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살아보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첫날 밤은 정말 춥고 무서웠어요. 이불도 제대로 없었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내가 이 꼴이 되었다. 순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근처에 개울이 있어서 물은 해결할 수 있었고 산에는 나물도 있었습니다. 직접 밭을 읽었어요.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땅을 파고 씨를 뿌렸습니다. 농기구도 제대로 없어서 맨손으로 했어요. 그래도 이게 내 본업이지.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조그만 텃밭이 만들어졌어요. 상추도 자라고 무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는구나. 식물들을 보며 혼자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기르는 닭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밤에는 별빛이 정말 밝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 가득 떠 있었습니다. 순이야, 별이 참 많다. 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 매일 밤 순이와 대화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처음에는 민수에 대한 원망이 컸는데 점점 그것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나 생각해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곧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고 원망스러우면서도 걱정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산골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음식도 부족했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자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심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걸 보니까요. 생명력이 참 대단하구나. 작은 새싹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이룬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한 거구나. 양조장도 돈도 명예도 다 사라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밭일하고 저녁에 별을 보며 잠드는 단순한 생활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순이야, 이제 알겠다. 우리가 젊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이유가 뭔지 말이야.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산속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산속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너무 많이 변해서 알아보기 어려웠거든요. 할아버지, 저예요. 준호예요. 민수의 아들, 제 손자였어요. 어릴 때 예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겨우 찾았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야, 뭐 하는 거냐? 일어나라.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희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어요. 할아버지 없이 3년을 살아봤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일어나라, 준호야.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발요. 준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웠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뭐라고 하더냐? 아버지도 후회하고 계세요. 하지만 창피해서 직접 오지는 못하시겠대요. 그래? 민수도 후회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할아버지 양조장도 망해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방식을 버리고 나서부터 손님들이 떠났대요. 그런가? 네. 다들 예전 정순 막걸리가 그리웠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술이 진짜였어요. 아버지가 바꾼 건 가짜였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속상하면서도 약간의 보람 같은 것도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다시 시작해요. 저도 도울게요.
준호가 간절히 말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는 이제 늙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할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좋다. 돌아가 보자.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반백이 되어 있었고요. 아버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다. 아버지 다시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된 술 만드는 법을 말이에요. 그래, 천천히 해보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민수, 수진, 준호 그리고 저까지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준호가 반찬을 계속 올려줬어요. 고맙다, 준호야.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아버지 방식대로 하겠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내 생각도 들어보자. 좋은 건 섞어도 되지 않겠냐? 정말요? 그럼 너도 내 아들이잖아. 그날 밤 순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순이야, 다시 돌아왔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마치 순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양조장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정순 막걸리도 옛날 맛으로 돌아왔고요. 할아버지 주문이 밀려 있어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가족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 끝에 몰려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행복한 게 뭐예요? 순이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작은 행복이 제일 큰 행복이다. 작은 행복이요? 그래.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것, 서로 안부 묻는 것, 이런 게 진짜 행복이란다. 그날 밤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걸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순이가 맞았어요. 작은 행복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